72세의 나이에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순자 씨, 글 참 따뜻하게 쓰시네요. 그 말 한마디에 오래 굳어있던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윤 씨는 늘 그렇게 제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또렷하게 불러주는 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될 줄 그땐 몰랐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꽃집 앞에 모여 수군대는 이웃들. 저 나이에 남자랑 어울려 다닌대. 애들도 있는데 창피하지도 않나 몰라. 그 말들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사는 걸까? 아니면 너무 늦게 찾아온 봄을 붙잡으려는 걸까? 그날 밤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윤 씨가 제 손에 원고지 한 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순자 씨, 당신을 만나 제 삶의 마지막 계절이 봄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걸. 저는 72세에 다시 태어난 듯한 사랑을 만났습니다. 저는 올해 72, 이름은 장순자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몇 년은 자식들이 자주 찾아왔지만 그들도 각자의 삶이 바빠지니 전화 한 통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작은 꽃집을 운영합니다. 가게 문을 열면 제일 먼저 시든 꽃잎을 떼어내고 물을 갈아줍니다. 손은 늘 바쁘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꽃집에는 손님이 드물었고 하루 종일 어서 오세요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더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혼자 먹는 반찬 2-3가지. TV를 켜놓아도 웃을 일은 없었고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 이름이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늘 저를 순자야 하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는 사라졌고 자식들은 그저 엄마라고만 불렀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주는 일이 없어진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주민센터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무심코 다가가 보니 안내문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시니어 글쓰기 교실 참가자 모집. 매주 화요일 총 12주 과정. 처음엔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 젊은 사람들 하는 거지 떼가 뭘 써. 그런데 문득 꽃집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적막함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하루를 또 흘려보내느니 뭐라도 해보자 싶었습니다. 신청서를 내고 첫 수업에 나간 날 교실에는 10명 남짓한 수강생이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저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었고 낯선 자리라 모두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교탁 앞에 한 남자가 섰습니다. 단정한 셔츠에 흰 머리가 단아하게 정리된 사람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윤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국어교사였고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글을 쓰며 배우고 싶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강의가 시작되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은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글은 결국 마음을 꺼내는 도구예요.
여러분이 겪어온 세월, 그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그냥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이 울렸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교실에서는 누군가 제 말을 기록처럼 받아줄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실문 앞에서 가볍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순자 씨, 오늘 첫 수업은 어떠셨어요? 제 이름을 또렷하게 불러주는 그 목소리에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냥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는 괜히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왠지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꽃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꽃향기가 더 짙게 느껴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세상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주 화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글쓰기 교실은 갈수록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했던 모임이었지만 어느새 서로의 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특히 도윤 씨와는 수업이 끝난 뒤에도 종종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 씨, 이번 글에 나온 문장 참 좋더라고요. 시든 꽃잎도 제 몫을 다하고 간다. 그거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늘 작은 부분을 집어 칭찬해 주었고 그럴 때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따뜻하게 번져갔습니다. 수업이 없는 날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 장바구니를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걸 혼자 들고 다니세요? 손목 다치면 큰일인데? 순간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기분이 들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또 한 번은 글쓰기 과제 때문에 늦게까지 교실에 남아 있었을 때 그는 제 노트를 보며 웃었습니다. 순자 씨는 글을 쓸 때 남편 이야기가 자주 나오네요. 참 사랑이 깊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순간 울컥했지만 그 눈빛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누군가 제 과거의 이야기를 귀하게 들어준 게 오랜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쌓이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내 하루를 함께 기억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자꾸 불안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이 들어 이런 설렘을 느껴도 되는 걸까? 혹시라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그 불안은 하루 이틀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꽃집 앞에서 이웃 아주머니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 말이야, 글쓰기 교실에서 남자랑 붙어 다닌다며. 나이도 있는데 애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 그 말들이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불안이 사실이 되어버린 순간 저는 그동안의 행복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 씨가 꽃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순자 씨, 오늘 꽃이 정말 고와요. 하지만 저는 애써 웃음을 감추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오세요. 괜히 오해받을 일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의 미소가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가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글쓰기 교실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교실 문 앞까지 갔다가도 발길을 돌렸고 도윤 씨가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익숙했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갔지만 이상하게도 집안이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꽃들도 예전보다 빨리 시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뒤 수업에 나가지 않는 저를 찾아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꽃을 사러 오셨습니다. 꽃을 고르던 그가 불쑥 말했습니다. 순자 씨, 요즘 교실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다들 궁금해해요. 저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빠진 자리를 사람들이 눈치채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 우체통에 편지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발신인 이름조차 없었지만 글씨체만 보아도 누구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순자 씨,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당신 덕분에 지난 몇 달이 참 따뜻했습니다. 혹시라도 제 마음이 짐이 되었다면 용서 바랍니다. 저는 이제 다시 혼자 글을 써보려 합니다. 건강하시길 빕니다. 도윤. 손이 떨렸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이 솟구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을 글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내 가슴도 여전히 두근거릴 수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길 앞에 나는 겁을 먹었다. 글을 쓰다 보니 눈물이 흘러 종이를 적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저 조금 늦게 찾아온 봄을 두려워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다음 주 화요일, 글쓰기 교실이 있는 날, 저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몇몇 수강생들이 앉아 있었고 앞에는 도윤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 모습을 보자 잠시 멈칫하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순자 씨, 오셨군요. 순간 교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이상하게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날 제 차례가 되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글을 읽었습니다. 나는 다시 피어나는 꽃을 택하려 한다. 비록 누군가는 흉보겠지만 내가 사는 오늘 하루를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다. 글을 다 읽자 교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도윤 씨가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소리에 다른 수강생들도 하나둘 손뼉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늦게 피어난 꽃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다시 교실에 꾸준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제 뒷얘기를 했지만 더 이상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내 마음이 이미 말해지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꽃집에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꽃 이름 아세요? 영원한 봄이라고 합니다.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쁘네요. 우리 가게에 두고 싶어요. 그 말에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눈빛에서 말로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글을 썼습니다. 나는 알았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 그리고 늦게 피는 꽃이 더 짙은 향기를 남길 수도 있다는 것을. 내 삶의 봄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꽃집 문을 닫을 때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하루를 함께 기억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제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봄은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조금 늦게 피어날 뿐 그 향기는 오히려 더 짙어질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람을 갈망하고 따뜻한 온기를 그리워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